좌상단 자막 하이라이트. 당하듯이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전처럼 만나지도 못해요.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비용을 지출하며 살아야 하는데요. 소득이 사라지고 모아둔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은 식비에 대한 지출을 더 줄였습니다. 원래도 넉넉히 먹으며 살던 것은 아니었는데 더 줄여야만 하는 현실이 참으로 비참합니다. 김예지 의원이 10월 8일 보건복지부 회의실에서 추가 질의와 참고인 질의를 시작한다. 참고인 두 분이 계신데요. 제가 처음에 모신 분 오복경 관장님 먼저 질의를 드릴 거고, 다음에 질의 드릴 참고인 최윤정님은 주질의에서도 질의한 바 있는데 65세 이상 장애 노인이십니다. 그리고 참고인 최윤정님이 중증 뇌병변 장애이시고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안 대체 의사 소통인 AAC 시스템을 이용하실 예정인데요. 마지막 답변은 본인의 생각을 많이 담고 있어서 육성으로 직접 답변을 하실 예정인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고경 장관님께 먼저 질의를 하고 참고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그 노인 장기 요양 수급 대상자에 대한 시행규칙에 의하면 장애인 일자리에서 참여 배제되는 그 조항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제가 활동 지원 관련해가지고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대안을 좀 생각해 달라. 그래서 종합감사 전까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그랬었는데, 요것 또한 조금 대안, 시행규칙은 얼마든지 장관님이 개정하실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조금 고려해 주셔서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네, 예, 부처 네. 의견도 듣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개선 방안을 보고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인 나오셨는데 당사자세요. 의견을 꼭 잘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복경 참고인 혹시 나와 주셨나요? 네, 나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질의에서 노인의 날 언론에 보도되었던 계룡시 요양원 학대 사건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해서 내용은 제외를 하고요. 이 사건을 관장님께서 경찰에 고발하게 되셨는데요. 해당 사건의 심각성과 요양원에서 만연하게 퍼져 있는 이 강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장교양보험제도 이후에 그 시설 내의 노인학대 사건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어르신들에 대한 신체학대에 대한 실체를 확인하기까지는 2024년 CCTV 설치가 의무되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발생되었던 사건인데요. 83세 되신 어르신께서 하루에 5시간에서 11시간까지 휠체어에 억제되어 계시는 상황이었고, 휠체어에 억제되어 있던 그 휠체어를 다시 침상에다가 묶어두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새벽 4시 넘어서부터 어르신이 몸이 휠체어에 묶여져 계시는데 끊임없이 그 휠체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로지 혼자만의 고통으로 어르신이 감내하고 계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이런 부분이 요양시설 내에서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고발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이후로 혹시 요양원 등으로부터 압박이나 협박 뭐 등등 받으신 게 있을까요? 그 사건과 관련되어져서 시설에서는 변호인단 4명을 선임을 하였고, 지자체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서울에 있는 대형 로펌에서 근무를 했었다라는 식의 이야기와 저희가 요구하는 CCTV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여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으로다가 본 기관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지자체 말씀하셨는데 노보전 기관의 노인 학대 판정 전달 받고 경찰 송치 여부 관계없이 혹시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먼저 내린 사례가 그동안 있었는지요? 네, 대부분의 사건들은 법이 형법과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어떤 걸로 고발 조치를 하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고발의 결과와 상관없이 행정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양원에서 강박 없이는 업무 수행이 절대 불가능하다, 꼭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10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시설들이 일부 이야기하는
종사자 숫자가 늘어나야지 어르신 강박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일부 동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종사자 배치가 과연 몇 명이 돼야지 요양시설에서 억제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학대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기준은 일본의 사례만 보더라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시설마다 저희 나라 장애인 시설에서 하고 있는 인권지킴이 단을 꾸리고 있습니다. 원칙이 억제가 아니어야 하고 제외사항일 때 인권지킴이단을 통해서 억제를 조심스럽게 시행해야지 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우선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요. 최윤정 참고인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호 서비스가 재가 서비스만 허락이 되잖아요. 그래서 외출과 같은 사회활동을 지금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떤 지원이라도 혹시 받고 계시는지 아니면 아예 못 받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이 장기 요양으로 인해 외출과 사회활동을 너무 많이 제한받고 있습니다. 사회활동을 포함하여 자립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과 달리 장기 요양은 재가 서비스만 지원합니다. 결제를 하는 단말기가 집안에 설치되어 있고 일일 사용 시간과 사용 시간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활동 지원을 받으며 밖에 있다가도 장기 요양 시간이 되면 집으로 귀가해야 합니다. 통제당하고 감시당하듯이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전처럼 만나지도 못해요. 네,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 일자리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신데 생계 어떻게 유지하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저는 지금 기초생활수급 비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래 치아가 하나도 없어서 할 수 없이 임플란트를 심고 고정 틀니를 제작하기 위해 8월 말에 수술을 했고 본인 부담금으로 400만 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참여하면서 조금씩 저축했던 금액입니다. 앞으로는 일도 못하게 된다는 생각에 모아둔 돈을 전부 사용하는 것이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진지하게 치료를 포기할까 고민했습니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비용을 지출하며 살아야 하는데요. 소득이 사라지고 모아둔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은 식비에 대한 지출을 더 줄였습니다. 원래도 넉넉히 먹으며 살던 것은 아니었는데 더 줄여야만 하는 현실이 참으로 비참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인께서 하고 싶은 말씀, 국회에 그리고 정부에 또 국민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65세가 넘어서도 동일하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65세 사는 나이는 공포의 나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하신가요? 장관님, 의원님들께서도 늙어가는 것이 이러기까지 담담하고 공부스럽든가요? 모두 나이를 먹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왜 궁중장애인들은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이전의 잠을 당신해야 하나요? 저는 그저 기장님과 같이 평범하게 나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데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답을 없이 늙어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